뭐 새로 이사 왔어요? 아, 네. 서울에서 왔어요. 근데 어디 살아요? 저는 서울의 강남? 아, 그쪽이 서울에서 강남에 살든 강촌에 살든 난 상관이 없고, 아, 요 어디 사냐고, 요. 아, 요 앞에 살아요. 아우, 강릉은 동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안 외워지네. 아, 그 설문지 먹었다는 사람이 자기 동네 이름도 모른다, 야. 아이. 저를 봐요, 저게 향교예요, 향교. 그럼 향교가 있는 동네면 어디겠어요? 파랗고. 아니, 교동 아니에요, 교동. 아, 향교가 있는 동네라 해서 교동. 아이. 난 서울에만 교동이 있는 줄 알았지. 아이, 그러지 말고 저기 그 시간여행 강원에서 자세히 알려준다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봐요. 아, 진짜? 봐봐요. 저기를?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우리 강원도의 땅 이름, 지명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지명에 관한 얘기거리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영동 지방의 지명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강릉의 지명은 이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향토사학자 김기설 교수 자리해주셨습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논객,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어서 오세요. 향토 방송인입니다. MBC 강원 영동 김서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이 향토 방송인으로서 우리 MBC 강동 영동을 지켜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예. 속초 출신 또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고, 감사하는 만큼 평소에 좀 잘해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김서영 아나운서한테 그 정도 할 정도는 다른 후배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는가. 네, 그걸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벌써 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평소에 정말 잘해드립니다, 제가. 네. 그래서 향토 방송인 김서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키워드를 이제. 네. 굉장히 당황해 하시네요. 네. 시작부터 땀이 날까요? 제가 얼른 키워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예. 전설의 고향. 예. 오늘 키워드 바로 전설의 고향인데요. 네. 왜 전설의 고향이냐?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지명이잖아요. 네. 이 지명을 살펴보면 그 지명이 딱 붙은 데는 어떤 전설이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이 태어난 곳 네. 속초. 속초는 언제부터 왜 속초라고 불렀을까요? 속초는 이제 그 속세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한자로 되면서 이제 속초라고 하는 것이 됐는데, 우리나라 지명에는 보면은 이런 의문적인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설화적인 형태가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속초라고 하는 지명 유래에는 속세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속세골 혹은 속세의라고 하다가 나중에 한자로 쓰면서 묶을 속자에다가 풀초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문적인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설화적인 얘기를 이제 곁들이면은 속초에는 울산바위가 전설에 의하면은 울산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 울산의 주인인 울산의 고을원이 이 속초에 와가지고 이제 도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도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신흥사에 있는 동자성이 이 도지를 줄 수 없다. 이 바위를 가져가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을원이 울산의 고을원이 그러면은 가져간다. 그런데 그러면은 재로 이제 끈을 만들어 가지고 묶어라. 그러면은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를 가지고 새끼를 엮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한 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자성이 이쪽에 정초하고 영랑호 사이에 속세풀이 많으니까 그 풀을 새끼를 꼬 가지고
울산바위를 묶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질러 가지고 그것이 다 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재로 만들어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울산 고을원이 와서 보니까 새끼로 이제 그 재로 만든 새끼로 이렇게 꽂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지 못하고 거기 남았다. 그래서 이제 도지도 안 주고 그 울산바위가 거기서 남았다 해서 그래서 이제 지역의 지명을 이제 속초로 했던 이제 그런 그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지명들 중에서 그 전국 어디에나 있는 동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각 지역마다 있는 어떤 특징들이 공통된 게 있기 때문에 생긴 이름들이겠죠. 그렇죠. 그 지명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설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지역이 갖는 어떤 지리적 특징 또는 그 지역이 위치했던 어떤 그 뭐 공공 건물 뭐 이런 것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교동은 향교가 있던 곳입니다. 또 향국은 전국 군에 300개 군에 다 있었기 때문에 뭐 교동이라는 곳은 곳곳마다 다 있게 마련이고요. 또 교동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군에 읍치 있는 군치 있는 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옥천동은 뭐 이름대로 물 맑은 곳이 옥천동인데 뭐 우리나라 그 삼천리 금수강산이니까 다 옥천이겠습니다만 또 특별히 물이 맑은 곳은 옥천동. 송정동은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곳. 이렇게 해서 소나무가 많은 곳이 또 송정동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요. 그거 외에도 또 공통된 지명으로 따져보면 되게 이제 읍성이 있고 읍성의 동쪽에 있으면 이제 송동리, 뭐 성동, 성남, 성북 뭐 이런 이름들이 골고루 나오기도 하고 그 원이 있는 곳, 또 역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은 무슨 원, 무슨 역 이런 이름들이 이제 전국 곳곳에 있죠. 그 지역의 이름만 딱 들으면 아 여기 근처에 뭐 향교가 있었구나, 읍성이 있었구나, 뭐 맑은 물이 있구나를 유추를 대충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유럽은 어때요? 뭐 런던, 파리 이런 도시들도 어떤 뭐 전설이나 유래가 있는 이름인 거예요? 궁금해지네요. 유럽은 서양은 지명마다 도시마다 동네마다 다 역사는 있어요. 근데 런던은 왜 런던? 런던은 그 로마 시절 때 런디니엄이었어요. 그 라틴어예요. 그리고 뭐 독일의 웜스라는 그 도시 있어요. 웜스. 그 지렁이 뜻이에요. 복수형. 그 재미있는 경우 많아요. 뭐 왜 우리가 맨체스터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체스터 있잖아요. 체스터로 끝나는 그 도시 좀 있는데 체스터는 여세라는 뜻이에요. 여세? 예, 여세. 그래서 옛날에 그 여세 있었다는 얘기죠. 요새? 아, 참, 요새 아니고 요새. 건축물. 예, 군인들이, 죄송해요. 그런 실수 많이 하죠, 제가. 지명과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여러 재미있는 얘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들도 많을 테고요.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그런 얘기들 중에서 전설의 고향 특집 한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라고 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함께 보시고 얘기 또 나누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일본이 조선 침략을 앞둔 어느 날, 한 장군이 일본의 무장 풍신수길에 누나를 찾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점을 치기 위해서였다. 어떻게 점괘가 나왔습니까? 집중해야 하는 법.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송이라. 동생. 하이. 조선에 가서는 이 송자를 조심해야 할 것이야. 오, 송.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군은 마침내 강릉 대관령에 당도하게 되는데 이제 조선은 우리 손 안에 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장군님 덕분이옵니다. 저 아래가 강릉 땅이라고. 하이. 그래. 그러면
저기는 어디냐? 강릉 송정이문이다. 오, 송정. 송정 데스까? 송정 데스네. 아, 근데 저것은 무엇이냐? 어찌 그러시무니까? 대체 저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대체 뭘 보고 그러시무니까? 헤헤이, 저기 울긋불긋한 저것 말이다. 아니, 그들은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울긋대쓴... 너 안 보이니? 저기? 이거 군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마치 군복. 송정의 군사들이문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헤헤헤, 간 떨어질라. 당장 저놈들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시죠. 조선에 가서는 이 송자를 조심해야 할 것이야. 역시 우리 누나는 스고이 데스. 누나 스고이. 뭐야? 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좀 알려주시지요. 조선에 가면 송자를 조심하라 했다. 강릉으로 쳐들어갔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야. 소데스까? 응?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응?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강릉에 못 쳐들어간 겁니까? 야야야야야야야야, 좀 나봐.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고. 철수. 겁을 잔뜩 집어먹은 왜군들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으니 헌데 정말로 강릉 송정에 군사들이 있었을까? 아니 뭔 소리를 지거리는 거래요. 여처럼 그 조용한 동네가 어디에 있다고 군사이요. 군사가 농사일도 바빠 죽겠는데. 어? 그 알록달록한 거요. 그건 수수래요, 수수. 내 가을이 돼가지고요, 그 잘 말리려고 저기 소나무에 이리 걸어놨지 않소. 야, 근데 뭐 그 알록달록한 게 뭐 우리 군사들이 붉은 옷을 입다 그래가지고 놀림전이 내빼는데 무식한 것들. 야, 저 꽁무니 내빼는 거 좀 봐라. 야. 강릉은 송정이란 지명 덕분에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다. 이 강릉 송정에 얽힌 이런 재밌는 얘기 저는 오늘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이걸 우리가 당시에 조선 정부가 조금 더 빨리 알고 전 군에게 알렸다면 칼 이런 거 대신, 창 대신 다 소나무를 들고 다 흔들고 있었으면 침략이 안 됐을 거였네, 이게. 그러게요. 예. 이 정보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릉 그리고 양양이란 지명도, 이게 강릉이나 양양은 중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명의 연원을 좀 말씀드린다면, 먼저 양양부터 말씀드리면, 양양은 한자로 오를 양, 그 다음에 이제 음양할 때 해양,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고장,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 양양이라는 이름과 관련시켜서 올해가 좀 특별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양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때가 1416년 8월, 지금부터 600년 전에 조선 태종 때 양주라는 이름을 양양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양이라는 이름의 600주년 되는 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당시 이제 양주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양주라는 이름은 사실 발음상으로 보면 곳곳에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동해안에 있는 양주는 해 떠오르는 고을, 이런 의미에서 양양으로 바뀌게 됐죠. 양주는 이제 고려 시대, 고종 때부터 사용됐고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익령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됐고, 그 앞에 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가 다스렸을 때에는 익현, 아마 원래 이름에 가까운 것은 이문현이라고 불렸는데, 이문이라는 이름이 이제 지금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릉은 뭐 양양과 이제 가까이 있는 강릉 역시 역사적 연원이 굉장히 깊은 곳이죠. 그전에는 이제 동해라고 하는 예족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이 동해안 지역이. 그 중에서도 이제 강릉이 여러 가지 이제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심지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강릉에는 예국이 있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 동해 땅이었던 곳이 이제 고구려의 영역이 됐고 나중에 신라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약간 그 삼국 시기에는 이 지역을 하슬라 또는 하서랑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통신라에 들어서 경덕왕 때 명주라고 이제 칭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김종원 같은 경우가 이제 명주군왕 이렇게 이제 봉해지게 되는 거죠. 이 강릉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대로 쭉 명주가 사용되다가 강릉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용되는 첫 시기는 1308년 고려 충렬왕 때 강릉부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강릉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 처음 강릉이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기록들을 보면 1263년에도 보면 이제 강릉도다라는 이제 이런 이름이 나오고요. 아마 그 전에도 강릉이라는 명칭은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명주라는 이름이 쓰여졌지만 또 강릉이라는 이름이 또 사용되고 있다가 두 개가 같이 사용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강릉이라는 이름이 이제 우세해지면서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굳어진 게 그 고려 말에 굳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저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강릉과 양양 지명을 얘기했는데 우리 임 교수님께서는 양양이란 발음을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이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양양. 이 발음과 향토사학자이신 김기석 교수님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야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야양. 아니 한 번만 더. 야양. 야양. 여기서 우리 아나운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서영 아나운서는 양양 지역의 뉴스가 나올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 양양. 김서영 아나운서는 양양. 저도 양양. 양양. 저도 그냥 양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양 분들은 또 우리 향토 사학자분들은 야양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재밌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습관돼서 굳어지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양으로 늘 불러왔으니까 양양이라고 하면은 그 말이 안 나오죠. 그 야양. 이 재밌는 얘기들을 또 한편 전설의 고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것은 아까 보셨던 전설의 고향보다 조금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계신가? 이시영! 아이고 부지런도 하셔라. 잘 계셨지? 여기 또 왜 옮겨? 아이고 왜 그래? 난 무지하게 반갑구만은. 우리 이런 식으로 1년에 꼬박꼬박 한 번씩 보니까 뭐 친척 집 온 것 같고 좋구만 뭘. 친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만 좀 오라고. 남의 귀한 산을 가지고 있으면 땅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그걸 내가 떼매고 왔어? 내가 떼매고 왔냐고. 아이고 이거 사람 치겠구만. 그래 어디 한번 쳐봐. 싫으면 내가 못 칠 줄 알아? 아이고 강릉 사람들 여기 사람 치네. 강릉 사람들은 양반이라더니만은 애꾸는 사람만 축내주고. 내가 뭘 또 친다 그래. 이 거짓 불행도 아주 내가 이 꼬라지 보기 싫어서 준다 줘. 자 이제 가더라고.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잘 있겠다.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에는 마을 한가운데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고성산이었다. 사실 이 산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고성군에 있던 산이 천지개벽으로 인해 강릉까지 떠내려왔다 해서 이름도 고성산이 됐던 것. 헌데 문제는 고성 사람들이 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매년 땅세를 요구했던 것이다. 왜 이러신가? 빨리 내놓을 거 내놓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내놔. 한번 보자. 아이고 맞네. 아주 딱 맞아. 내가 저놈들 때문에 이 술을 끊을 수가 없어. 또 왔다 간겨? 아이고 독하다 독해. 어찌 매년 변함이 없을까? 진짜. 아이고 착착 좀 먹어. 말이 나와서 말이지. 내가 저 산 갖다 달라 그랬어? 하늘님의 뜻으로
고서금에 있던 산이 강릉으로 온 걸 가지고 세를 내라니 말이 돼? 아유 저런 도둑놈 신부 같으니라고. 아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아니 무슨 수를 내야지 이거 원. 뭐 뾰족한 수라도 있어? 이리 와봐. 응? 그로부터 1년 뒤. 아이고 동상. 동상? 네가 언제부터 내 형님이여? 아이고 이거 왜 그려? 이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 섭섭해서 그런겨? 쓰잘데기 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냥 가소. 볼일을 봐야 가지. 빨리 줘봐봐. 좋아, 가져가. 어딨는데? 저 앞에 있잖여. 에? 아니 돈이 어딨어? 어떻게 뭐 나만 안 보이는겨? 돈 같은 소리 하네. 돈 없어. 내그 이 사람 사람 놀리는 거요? 그럼 뭐 해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이봐, 저 고성산이 누구 거요? 우리 거지. 그러니 가져가. 아 뭘? 아 니네 산 가져가라고. 우린 필요 없으니까. 에? 뭐라고? 아니 우리가 가져온 적도 없는 산을 가지고 자꾸 돈 달라고 찌거리니까 우리는 더는 못 쳐. 그러니 가져가. 뭘 또 가져가 이 야박하게. 그러시. 야박? 야박? 아이고 얘네들 왜 그런디야? 이 뭘 잘못 먹었나? 어? 아니 그러지 말고 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몇 푼 주고 말어. 아니 장난 같아? 이제 더는 못 참겠으니까 도로 가져고 다신 찾아오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아이고 거짓 마. 아이고 얘네 무섭게 왜 그려? 왜들 그려 무셔? 아유 큰 쌈 나기 전에 빨리 가자고. 아이고 우리 이제 가. 그 뭐야 손님이 온다고 했던 손님 우리 그 한양서 손님이 온다 그랬지. 아이고 무셔. 가자고. 아이고 다시 오지 마라. 저놈들 꼬라지 좋구만. 알토니가 빠진 것 같이 시원하네. 진지게 이럴걸. 그러게 말이야. 마을 사람들의 기지로 더 이상 괴롭힘을 받는 일이 없어졌으니 이안이 다행인가. 물론 고성사는 여전히 강릉에 건재하고 있다. 이 지명 얘기들은 정말 오늘 그 영동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동 지역만 해도 며칠 이게 특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재밌는 얘기들 서울에도 이런 지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 그 아차산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아차산 역도 있잖아요, 지하철역. 예. 조선 명종 때 홍계관이라고 하는 아주 점을 잘 치는 점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명종이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점을 잘 치나 보자 해가지고 불러다가 상자에 쥐를 넣어놓고 네가 이 상자에 있는 쥐의 숫자를 맞추면 살고 못 맞추면 넌 이제 죽는다. 네 목숨을 걸고 한번 맞춰봐라. 홍계관이 몇 마리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엉터리다. 사형을 명했는데 신하가 가서 그 쥐의 배를 갈라보니까 새끼들이 들어있어서 그 숫자가 새끼 숫자까지 합치면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구나 내가 아차 해서 사형을 중지를 명했는데 이미 때가 늦어서 홍계관이 죽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전설인데 슬프고도 안타까운. 이게 이제 명종 때 전설인데 아차라는 이 산의 이름을 들면 쉽게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상인데 사실은 그때 만약에 임금이 앞불사 이랬으면 앞불사산.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그 강릉 과학산업단지 들어간 입구 쪽에 보면은 그 지무마을 있죠. 전 처음에 그 이름을 보고서 오타가 난 글자를 그대로 써붙여놓은 게 아닌가 했어요. 고어의 지문에서 온 말이냐. 그 생각도 하고 뭐 잘못 쓴 거 아닌가 이거 뭔가 별 생각 다 했거든요. 이 지무마을에도 뭔가 유래가 있어요?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 그 지명에는 이제 그 소리를 줄여서 만드는 음축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줄어들어가 긴 말이 소리가 줄어들어서 생긴 이제 지명인데 지역 주민들은 이제 도울 조자에다가 묘산자 써서 조산이 나중에 변해서 저산 조산 이래 가지고 지물이 됐다 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 강릉 대도부 관하에서 북쪽에 있는 이 현재의 그 지물을 볼 때는
해가 저무는 서쪽 마을, 해가 저무는 서쪽 마을이라고 하는 말이 줄어들어가지고 저무는 마을, 저무가 이제 저무로 된 걸로 보거든요. 그럼 순수한 한국말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음이 줄어들었는데 이 강릉 물론 뭐 그 호남 지방의 사투리도 그런 거가 있고 우리 강릉 지역에도 사투리에 가는 그런 게 있는데 모음이 모음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거지를 가지고 거지라 그러고 그다음에 너희들 가지고 너희들이 그러고 뭐 더럽다 가지고 더럽다 그러고 뭐 정말 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재밌네요. 우리 말의 강릉 사투리는 그 모음을 모음으로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지역 사람이 저의 그 모음을 모음으로 바꿔가지고 그래 저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이 긴 그 지명이 축약이 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 말에는 그 이제 지역을 나타내는 방위를 나타내는 이제 말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하면 앞을 가지고 남쪽을 가지고 앞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그 송정 앞에 그 남항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지금은 그걸 저기 안목이라고 쓰는데 안목이 잘못된 말이거든요. 안목입니다. 그 앞으로 가는 길목. 거기에서 한송사 앞으로 가는 길목. 그래 앞 피읍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읍지를 만들면서 그냥 편한 한자 써가지고 오늘날에는 안목으로 됐는데 이게 원래는 안목이 근데 그걸 한자로 바꾸면 가면 남하입니다. 그렇죠. 남항. 그러니까 이제 앞이 남쪽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남산이라고 하는 거 뭐 강릉에도 서울에도 남산이 있지만 강릉에도 남산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강릉 그러니까 부사가 진무하는 관아 바로 앞에 있는 산이 남산이에요. 그 남대천이라는 것도 앞으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남대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뭔가 하면은 뒤가 결국은 북쪽이 되는 거예요. 강릉 관아의 북쪽이 오죽헌 있는 데가 뒤뜰인데 그 뒤에 있는 넓은 들이기 때문에 뒤뜰이거든요. 그 한자로 고치려면은 북녘 북자에다가 들 나타내는 그 평자라서 부평입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이 친정 어머니한테 가면서 대관령에서 친정을 돌아보면서 쓴 그 이제 북평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이제 뒷두루를 강릉 관아에서 볼 때는 거기 뒤 지역이기 때문에 뒷두루에서 한자로는 북녘 북자 써가지고 이제 그 북평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은 남쪽은 앞이고 북쪽은 뒤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내곡동은 어때요? 내곡동. 그게 안골짜기라고 해서 내곡이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 노래곡에서 유래했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안골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곡 그래서 안골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 내곡이라는 건데 옛날에 여기에 이제 최운상이라고 하는 그 강학의 이제 최씨인데 이 강릉에는 그 강릉 최씨를 본으로 하는 집안이 세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말에 경주에서 부원군으로 경흥 부원군으로 온 최필다리 집안, 그 경주계 최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중엽에 이제 그 전주계 온 전주계 최입지라고 하는 분 그 집안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강하에서 온 강하계 그러니까 이제 송도에서 왔는데 그 강하계 최씨 그 최문안이라고 하는 최근에 호주 최씨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그런 걸 이제 제가 쓰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인데 이게 강하계 최씨의 이제 최문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참 후손입니다. 이분의 후손이 최운상이라는 분이 그의 부인과 더불어서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만큼 효성이 지극한가 하면은 그 부인 심씨는 시어머니가 이제 뭐 음식 잘 드시 못하니까 자기의 젖을 짜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이제 공양을 했고 또 아들 최운상은 어머니의 대변을 받아가지고 냄새를 맡아가지고 어머니의 병이 어떻는가 건강 상태가 어떤가 그런 걸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이제 효성이 지극한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중국의 노래자와 같은 효자가 있으니까 이 동네를 노래곡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곡인데 그 이제 노자는 늘 노자에다가 쑥내자 씁니다. 쑥내자를 쓰는데 나중에는 이제 내곡이라 해서 안내자, 안골이다, 안골자이골이 돼서 이제
안내자에다가 예. 그걸 꼭 써서 지금 현재는 그 한자로 내곡동이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명과 관련된 얘기들 또 얽힌 그 설화들, 전설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지명과 얽힌 유래가 되는 어떤 설화나 전설이 그 한 곳에만 얽힌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곳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바로 그 얘기가 전해지는 그런 지명 전설을 가진 곳을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고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강릉 구도심 근처의 교통요충지, 옥천동과 포남동의 경계가 맞닿은 지역. 어딘지 아시죠? 강릉여자고등학교 건너편 용지입니다. 용지는 도심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작은 연못인데요. 이 연못의 이름이 어쩌다가 용지가 됐을까요? 여기는 이 연못 이름이 용지죠?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고려의 그 충수왕의 부마인 최문안이라고 하는 분이 타고 다니는 말이 네. 이곳에서 이제 그 발을 이제 그 말굽을 고치려 하는데 네. 그 말이 이제 승천하기 위해서 못 속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말이 용으로 변해 승천한 연못. 세월이 흐르며 메워졌던 못을 조선 영조 때 고을 사람들이 관청의 건의에 복원했고 유적비와 기념각을 세운 건 1920년경이라고 합니다. 전설의 주인공 최문안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애마가 용으로 변해 승천하는 걸 보고 고려의 부흥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용이 바로 승천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을 날아 지금의 서부시장 근처로 왔는데요. 이곳의 지명 쑥두룩도 용 때문에 생겼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용이 네. 그 이제 쑥을 먹고 취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쑥두리라는 동네입니다. 네, 참 재미있는 얘기네요. 여기에서 이제 용이 그 이제 쑥을 먹고 취해가지고 여기 이제 저쪽 서쪽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 약간 이제 언덕진 고개였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발락고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넘어서 이제 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기가 주택가지만 예전엔 쑥이 많은 노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쑥을 뜯어먹고 취한 용은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나오는 가파른 고개를 힘겹게 넘었다고 해요. 숨이 발락발락 넘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개 이름이 발락고개가 됐죠. 그럼 용의 다음 행선지는 어딜까요? 여기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터미널 가기 전에 네. 여기 비름돌이라 그럽니다. 거기 네. 가서 이제 비름풀을 먹고 이제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이제 간동중학교 앞에 가면은 우리가 주로 먹는 비름 그렇지 봄에 먹는 나물, 네, 그 나물을 먹고 이제 이제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동중학교 앞에 가면은 이 코풀제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코를 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바위를 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설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터미널에서 강릉문화원으로 가는 길 옆에 커다란 바위가 용이 꼬리로 북을 치듯이 때렸다는 북바위인데요. 혹시 아래쪽이 깨진 것도 그때 꼬리에 맞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세상에. 그러면은 교수님, 그 용이 몸에 좋은 비름, 네. 나물 많이 먹고 회복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풀제를 지나고 예. 여기가 이제 북바위인데 여기 와서 이제 꼬리로 이제 이 바위를 쳤습니다. 이게 그래요? 북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꼬리로 이제 북을 치고 네. 요 넘어가면 이제 주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예. 주길이 가서 죽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강일요고하고 하부산 사이의 동네가 묘두라는 동네입니다. 하부산 뒤가 된다 해가지고 묘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묘를 썼다고 하는 그런 이제 지명설화가 전해오죠. 용지에서 출발한 용은 쑥두룩과 발락고개, 비름돌과 코풀제, 북바위를 지나 주길까지 갑니다. 그리고 매 뒤에 붙이죠. 이렇게 땅 이름엔 다양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재미있는 전설도 곳곳에 서려 있죠. 잠시 시간을 내 지명에 얽힌 설화를 찾아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지명을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들었던 그리고 실제로 지금 행정명으로 쓰이지 않고 전해 내려오는 지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상당히 재미있네요. 그 강동면에 아우리제 있잖아요. 네, 아우리제. 네. 아우리제. 거기는 뭐 호랑이를 아우로 삼았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일까요? 네, 그 아우리째도 이제 두 가지가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그 강동면 임공리하고 강동면 모전리 사이에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험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무인지경이고 길이 험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글로 넘다 보면은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울어요. 그 어린아이를 우는 아이를 달래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아우리째라 그러고 또 뭐 한 가지 뭔가면은 그 옛날에 이 마을에 그 이제 효자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살았는데 효자면서도 가난하니까 이제 품을 팔아야 되니까 아침에 이제 일하러 집을 나서니까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등에 타라고 이렇게 이제 신유를 하기 때문에 그 효자가 이제 그 호랑이 등을 타고 일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일터로 간 거죠. 근데 그다음에 또 호랑이가 또 등에 태워가지고 집까지 또 데려줘요. 그러니까 그 쉽게 또 집에 간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호랑이 등을 타고 일터에 가고 집에 들어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에 이제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늦잠 자고 있는데 여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그 니를 태우는 호랑이가 호안에 저기 빠졌으니까 빨리 가서 좀 구해주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옷을 주워 입고 산신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거기 가보니까 호랑이가 호안에 빠졌는데 이미 한참 빠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호랑이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이 효자가 동네 사람들을 이제 말리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 호랑이 그러니까 이제 호안에 들어가가지고 호랑이를 건져내서 둘이 이제 안고 울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서로 어울려 울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아우리째라고 하는. 살아남았어요. 네. 그 호랑이가 네, 그렇죠. 호랑이 이제 살아났죠. 다행이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사람을 등에 태워가지고 이제 일터라 집을 저하고 이렇게 비슷하네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비슷하네요. 새로운 면을 모르네. 양면성을. 그 지금 아우리째에도 호랑이 얘기가 등장합니다만 이 동물과 관련된 지명 유래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요. 서울에도 김성환 아나운서는 그 영화 아시나요? 그 저랑 왜 비슷하게 닮은 배우가 주인공했던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예? 그 말죽거리도 이 말과 관련된 그렇죠. 이 말이 그 말 맞죠? 예, 말죽거리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동네 살았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말죽, 네. 말한테 먹이는 죽 끓이는 동네라는 뜻이니까요. 말죽도 끓여 드셨어요? 네, 맞아요. 그럼요. 그 말죽거리 전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인조랑 관련된 전설이 있는데요. 썩 좋은 전설은 아니에요. 네. 인조가 이제 두 번 피난을 가는데 한 번은 이제 즉위 초에 인조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즉위 초에 이괄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도성을 비우고 말하자면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말죽거리 요 양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지날 때 이제 황급하게 피난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당시 한 유생이 팥죽을 끓여가지고 임금한테 올렸는데 급하니까 이제 말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말 위에서 죽을 드셨다. 그래서 말죽거리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인조가 또 그 병자호란 때 피신하지 않습니까? 남한산성으로. 그때 청나라의 병참 부대가 요 양재역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사들이 이제 전투를 치르고 병참 부대로 와서 말에게 죽을 먹이고 그래서 이제 말죽거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아마 이 지역이 왕이 피신하거나 적의 그 병참 기지가 있다라는 전설과 마찬가지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삼남으로 내려가려면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래서 양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지금은 뭐 지하철역 양재역이 유명한데 70년대만 해도 제 기억에 양재역이라는 이름보다는 말죽거리 이름을 훨씬 많이 썼어요. 저희는 그 동네 사람들 아직도 그렇죠. 말죽거리라고 말죽거리 해요. 있습니다. 말죽거리처럼 말과 관련된 전설이 아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한 750개 정도 말지명. 최근에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곳에서 매년 띠가 있잖아요. 그 띠와 관련된 지명이 전국에 몇 군데다. 이런 걸 이제 조사해서 공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아봤더니 그런 말 관련 지명이 한 744개라고 나오고요. 좀 전에 호랑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호랑이 관련 지명이 몇 군데 좀 될 것 같습니까?
말보다 많습니까? 많을 것 말보다는 같아요. 적어요. 적어요? 호랑이들이 직접 나타나는 곳에 지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국토지리원 정보원 조사에 의하면 389개를 조사했고요. 많네요. 세상에. 동물 관련 지명이 가장 많은 게 뭘까요? 12지 중에서. 용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용이에요. 1260. 예. 용이라는 건 신령스럽고 예. 인간을 도와주고 호랑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면적이 있죠. 있고. 인간을 해치는 면도 있고 또 산신의 의미도 있는데 용은 아무 긍정적인 의미가 많으니까 용 관련 지명이 1260군데가 가장 많다. 이렇게 뭐 그 조사를 제가 좀 잠시 인용했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 이 지명에 관한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오늘 역사 스토리 if 역사 가정도 역시 지명과 관련된 가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정이니까요. 새로운 지명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 수는 없으니까 가정을 해봅니다. 새로운 지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저 강원 동해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커다란 섬이 떠올랐어. 지금 경포 앞바다 오리바위, 심리바위는 비교가 안 돼요. 거의 뭐 울릉도만한 섬이 쫙 떠올라서 거기 이제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사람이 살아야 돼. 갑자기 상상만 해도 되게 자,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섬을 그러면 지명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뭐라고 지을 것이냐를 지금 여기 계신 네 분 지명선정위원회 위원들께 의뢰가 들어왔어요.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나 대답은 김소영 아나운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부터인가요? 네. 자, 전설의 고향 네. 마무리입니다. 네. 그 섬은 선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쁜 사람들은 너무 눈이 부셔서 입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섬의 이름, 이렇게 바다 물결이 햇빛에 반짝반짝반짝 빛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이는 그 섬의 이름 윤슬라라고 지었습니다. 달빛이나 햇빛이 이렇게 물결에 반사되는 그 빛을 윤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거기에 이제 하슬라를 살짝 표절해가지고 윤슬라. 저는 오늘 감동입니다. 왜 감동이냐면 전 당연히 뭐 서영도 섬 이름 또는 서영라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죠. 저도 번쩍인다고 해서 금맥이. 지금 우리 김소영 아나운서 이미지가 이렇다는 게 참고로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다미 강사께서는 이름을 지으면 우리말로 짓습니까? 영어로 짓습니까? 먼저 그거부터. 우리말로, 우리말로? 당연히. 제 섬은요. 네. 이미 제 섬이 됐으니까. 소유권까지는 안 드렸는데 이름만. 근데 그 섬이 생기면서 그 조건으로 생겼대요. 최다미 강사 소유 조건으로. 근데 거기는 오무도라도 합니다. 오무도? 네. 5가지 뭐가 없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무 없으면 더 뭘까요? 뭐냐면은 이 섬에서는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예뻐서 나무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 섬에서는 스트레스 없어요. 좋다. 예, 스트레스 없다. 예. 스트레스 다 없어요. 메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현수 씨는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는 담배 싫어하시니까 담배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제가 왜 이렇게 패배한 느낌이 들죠? 담배도 이 섬에 자동차 없어요. 자동차. 말이나 자전거. 네. 그리고 가공식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건강해지는 섬이에요. 마지막으로 눈물이 없어요. 눈물. 이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눈물 흘릴 일이 거의 기쁨의 없습니다. 눈물도 없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 숨어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오무도. 멋집니다. 이 정도면 최다미 강사께서 소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행정력과 모든 권한을 행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공식품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안 돼. 스트레스, 담배, 자동차, 가공식품, 눈물이 없는 오무도로 이름을 짓겠다. 지금까지 시간여행 강원 함께하면서 가장 멋진 순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기설 교수께서는 지명 전문가이신데 어떤 저는 이제 잔질구는 섬 이렇게 지었는데 왜 저만 웃지? 강릉말을 저만 알아듣나? 왜 저만 알아들어야 되지? 이제 그 잔질군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제 밥을 먹은 다음에
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잠시 쉬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고 잔줄군다 그럽니다. 그래서 잔줄군 섬 이런 건 했는데 이제 그 교산 허균이 쓴 그 송길동전의 그 이상향이 이제 율도국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릉 시민들이 2018 겨울철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런 바쁜 움직임 속에서 좀 이런 데 가서 좀 조용히 좀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잔질구는 섬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 임기환 교수께서는 어떤 섬을 하고 세 분 선생님의 이름이 아주 다 기가 막혀서 이게 뭐 괜히 붙이면 영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멋진 이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뭐 동해 바다에서 떠올랐다니까 제가 요즘 동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동해가 좀 시끌벅적해요. 이 동해 바다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래서 남북 관계 안 좋고 그다음에 또 뭐 독도 문제니 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한일 관계도 굉장히 삐끄덕거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동해 바다에 새로운 섬이 떠오르면 이런 이제 갈등 충돌들이 화해하는 섬 그런 섬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섬 이름을 화해도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세 분 선생님 말씀 듣고 잠시 밑으로 숙이겠습니다. 화해도 그러니까 부부 싸움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그 여행하면 좋죠. 그럼요. 세 분이 지은 섬들이 다 이렇게 힐링 쉽게 말하면 안식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섬을 지향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지향하는 우리의 섬이 진짜로 동해에서 한번 내일 아침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신 다음에 내일 눈을 떴는데 정말 떠올랐어. 그런 상상만 해도 그 섬은 분명히 오무도가 돼야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윤슬라가 돼야 하고 정말 지친 영혼과 몸을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잔질구는 섬이 돼야 하고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화해도가 돼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우리 강원의 지명, 그중에서도 영동 지역의 지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으로는 다 담지 못할 수많은 지명 이야기들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앞으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 또 다른 지명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